72세 김영호 어르신은 늘 먹던 이것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식사 후 화장실에 갔는데 소변이 노랗게 짙어지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큰 병이 시작된 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소변의 색과 거품은 신장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배경에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는 이것이 숨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누구나 좋아하고 간단해서 자주 찾게 되는 이것이 신장에 그렇게까지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사람들은 정작 그 원인을 떠올리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설마 그 흔한 게 문제일까? 하고 말이지요. 김영호 어르신 역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들은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 생활을 계속하면 신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드러날 이것의 정체는 아마 여러분의 예상과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순간 소변이 전하는 작은 신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소변이 노랗거나 거품이 자주 끼어 신경 쓰인 적이 있다면 이번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건강을 잃을지 지킬지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댓글이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의 진짜 얼굴을 하나씩 밝혀가 보겠습니다. 소변의 변화, 그 작은 신호 뒤에는 늘 먹던 이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너무도 친근하고 누구나 한 번쯤 즐겨 먹는 음식이지요. 그런데 이 라면이야말로 신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폭병입니다. 라면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한 봉지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걸러내는 기관인데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부하에 시달립니다. 그 결과 소변이 노랗게 진해지거나 단백질이 빠져나가 거품이 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8세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반찬보다 라면을 더 즐기셨습니다. 밥은 귀찮고 라면은 간단하잖아. 국물까지 시원하게 마시면 속이 풀리고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 소변의 거품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신장 기능 수치가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라면 국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신장을 지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75세 김동철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야근 끝나면 라면 한 그릇이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수십 년 이어졌고 은퇴 후에도 밤마다 라면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지 아침마다 소변이 탁하고 냄새가 강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결국 신장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의사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이어진 생활 습관, 바로 라면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렇듯 라면은 단순히 짠 음식이라는 차원을 넘어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면 속에는 각종 첨가물과 기름기가 들어있어 혈압을 높이고 혈관까지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과 혈관 건강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이 겹치면 위험은 배가 됩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라면을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에게서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연구팀은 라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친 섭취, 빈도와 조리 방식이 신장 질환을 촉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라면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조리법과 빈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라면이 무조건 해로운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먹고 채소를 듬뿍 넣어 조리하면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제한한다면 큰 문제 없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는 라면 그 자체가 아니라 라면을 대하는 우리의 습관에 있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최정희 할머니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혈압이 높아 의사가 라면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기 어려워 대신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국물은 남기고 채소를 듬뿍 넣어 조리한 뒤 먹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지요. 몇 달 후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라면이 문제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할머니의 말처럼 결국 관리의 지혜가 답이었습니다. 소변이 노랗고 거품이 끼는 건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라면을 대하는 방식만 달라져도 신장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라면의 또 다른 문제는 숨은 중독성입니다. 한번 먹으면 이상하게 또 생각나고 습관처럼 찾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입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라면 속 조미료와 기름 성분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한 번 더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라면이 일상 속 당연한 식사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6세 박종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라면, 점심에 라면, 저녁에도 라면. 처음엔 재미삼아 먹었는데 나중엔 밥보다 라면이 더 편해져 버렸어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체중은 늘어나고 소변은 점점 탁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과 함께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박 어르신은 크게 후회하셨습니다. 편해서 먹었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장은 초기에 아프다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처럼 묵묵히 버티다가 상태가 상당히 나빠졌을 때야 신호를 드러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즉, 소변이 노랗게 변하거나 거품이 자주 끼는 것은 이미 신장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라면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면은 우리 삶 속에 너무도 깊게 들어와 있는 음식이기에 아예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섭취 방법을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절반만 넣어도 맛은 충분히 납니다. 또 라면에 채소나 버섯을 듬뿍 넣으면 나트륨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물을 아예 남기면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라면을 대하는 습관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산의 김동철 어르신도 결국은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을 수 없으니 대신 국물을 남기고 끓일 때 시금치와 양파를 넣어 드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장 수치가 호전되었고 의사도 생활 습관의 변화가 큰 힘을 발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을 포기하지 않고도 내 몸을 살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이처럼 라면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즐기면 신장이 무너질 수 있지만 지혜롭게 조절하면 큰 문제 없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변이 이미 우리 몸에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화장실에서 노란 소변을 보고 물을 조금 덜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거품이 보이는데도 금방 사라지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일지도 모릅니다.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핵심 장기를 지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의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면이 왜 이렇게까지 신장을 힘들게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짜서만은 아닙니다. 라면 국물 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기름, 그리고 각종 첨가물이 신장을 쉬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정수기처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과도하게 반복되면 결국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수기를 계속해서 강한 물로 틀어놓으면 필터가 제때 교체되지 않는 한 언젠가는 막혀버립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을 자주 먹으면 신장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세 장순자 어머니는 손주가 오면 꼭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덩달아 같이 먹게 되더라고. 그렇게 손주와 함께 라면을 먹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몇 달 전부터 소변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결국 병원에서 만성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큰 병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장 어머니의 탄식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경우가 흔하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신장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고염식, 특히 라면 섭취 습관을 지적받습니다. 한두 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반복된 생활 습관이 신장을 갉아먹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라면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라면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면 신장 건강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라면을 먹더라도 국물을 절반 이상 남기면 나트륨 섭취량을 405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라면만 단독으로 먹는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면 혈당과 혈압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라면을 그대로 먹느냐, 바꿔서 먹느냐가 건강의 갈림길이 되는 겁니다. 대전의 69세 오연수 어르신은 이런 방식을 스스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라면 국물을 남기고 대신 콩나물과 두부를 넣어 끓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지만 차츰 입맛이 바뀌더니 오히려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는 소변 단백 수치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의사는 습관 하나가 신장 수치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라면은 해양만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관리할 줄 모르면 독이 되지만 지혜롭게 조절하면 큰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가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라 놀라신 적 있나요? 혹은 거품이 올라와서 세게 눌러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은요? 그 순간이 바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변으로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듣는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바꿀 것인지. 라면은 우리 삶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뒤에 숨어 있는 위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혹사시키면서 즐길지 아니면 지혜롭게 관리하며 평생의 행복을 누릴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소변의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너무도 친근하게 대하는 라면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라면과 함께 곁들여 먹는 음식들입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라면과 김치입니다. 라면엔 김치지 하는 말 너무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라면과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같은 짝꿍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야말로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왜일까요? 라면도 김치도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한쪽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나트륨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신장은 그 짠맛을 걸러내느라 필터가 혹사당합니다. 특히 젓갈로 양념한 김치와 라면 국물에 나트륨이 합쳐지면 신장뿐 아니라 혈압까지 동시에 공격합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74세 윤종태 어르신은 평생 라면엔 김치가 없으면 밥맛이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야근할 때면 라면에 김치를 한 접시 올려놓고 드셨습니다. 그 습관은 은퇴 후에도 이어졌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라면 김치를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라면과 김치를 같이 드시는 습관, 지금 끊지 않으면 신장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 순간 윤 어르신은 눈물이 날 만큼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라면과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라면 위에 햄, 소시지, 스팸을 얹어 드신 분들 많으시죠? 보기에는 푸짐하고 맛있지만 이 조합은 신장뿐 아니라 심장까지 공격하는 폭탄입니다. 라면은 이미 나트륨과 지방이 많은데 여기에 가공육을 더하면 염분과 포화지방, 발색제 같은 화학물질까지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신장은 이 다중 폭탄을 처리하기 위해 더욱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부산 서면에 사는 70세 이영자 할머니는 손주들이 오면 꼭 햄라면을 해주셨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같이 먹게 되고.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혈압이 오르고 신장 수치까지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햄라면을 자주 먹은 생활 습관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줄 알고 해준 건데 결국 내 몸만 해친 셈이 됐네요. 할머니의 눈빛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라면과 탄산음료입니다. 라면 먹고 시원한 콜라 한 잔.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조합이지요. 하지만 이 조합은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라면으로 이미 나트륨과 지방이 들어갔는데 탄산음료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듭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혈관의 압박이 가해지고 나트륨 배설 기능까지 흔들립니다. 결국 신장과 췌장이 동시에 공격당하는 겁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67세 김영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 먹고 난 뒤 콜라 한 잔은 내 평생 최고의 낙이었어. 그 습관은 수십 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고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의사가 말했습니다. 라면과 탄산음료 조합은 신장과 혈당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이처럼 라면과 김치, 라면과 가공육, 라면과 탄산음료. 이 세 가지 조합은 신장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삼총사입니다. 익숙하고 맛있어서 자주 즐기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혹독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이 조합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신장은 무너질 땐 조용하지만 회복할 땐 놀랍도록 빨리 반응하기도 합니다. 소변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후로만이라도 라면을 드실 때 김치, 가공육, 탄산음료만큼은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 하나가 남은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 라면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라면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바꿔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궁합은 채소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 양파, 대파,
시금치, 배추 같은 채소를 듬뿍 넣어 보십시오. 채소는 나트륨을 희석시켜주고 칼륨과 섬유질을 공급해 신장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시금치와 배추는 수분이 많아 국물의 염도를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0세 박명숙 할머니는 의사로부터 라면을 끊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집에 올 때마다 라면을 찾으니 아예 안 끓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배추, 버섯, 시금치를 듬뿍 넣고 스프는 절반만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맛이 밍밍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소변 담백 수치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끊지 않아도 바꿔 먹으니 내 몸이 달라졌어요. 두 번째 궁합은 두부와 계란 같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라면은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지만 양질의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이때 두부나 계란을 함께 넣어 먹으면 신체 균형이 맞춰지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68세 김정호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라면을 줄이라고 했지만 김 어르신은 라면은 내 낙이다라며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사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라면을 먹을 때 두부나 계란을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혈당을 잡아주고 포만감도 더해줍니다. 그 조언대로 실천한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신장 수치도 유지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면을 끊으라 했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넣어서 먹으라니까 오히려 부담 없이 지킬 수 있었어요. 세 번째 궁합은 물입니다. 라면을 먹은 뒤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라면 속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나트륨이 혈관과 신장에 더 오래 머물며 독이 됩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72세 윤미자 할머니는 평생 라면을 즐기셨지만 늘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영양사에게 상담을 받자 라면을 먹은 뒤 반드시 물을 2컵 이상 마시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마셨지만 나중엔 몸이 가벼워지고 소변색이 맑아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면은 그대로인데 물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처럼 라면을 건강하게 바꿔주는 궁합 음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채소, 두부, 계란, 그리고 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라면은 독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완전히 끊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꿔 먹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신장을 살리고 삶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혹시 라면을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채소를 넣고 단백질을 보강하고 식사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 보십시오. 아마 며칠만 지나도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는 건 어렵습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현명할까요? 오늘은 라면을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스프 조절하기입니다. 라면의 가장 큰 적은 스프에 숨어 있습니다. 한 봉지에 들어있는 스프만 다 넣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훌쩍 넘깁니다. 따라서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납니다. 혹은 채소와 마늘, 후추를 넣어 자연스러운 맛을 더하면 오히려 깔끔한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김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만 넣으니 밍밍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요. 두 번째 팁은 국물 남기기입니다. 라면 국물에는 나트륨이 대부분 녹아 있습니다. 면을 건져 먹고 국물은 과감히 남기면 신장이 받는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깝게 느껴지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면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2세 최광호 어르신은
평생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수치가 나빠지자 의사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뒤로는 국물은 남기고 면과 건더기만 먹었습니다. 몇 달 후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안정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물 한 그릇 남기니까 내 신장이 살아나더라고요. 세 번째 팁은 라면에 채소와 단백질 추가하기입니다. 양파, 배추, 시금치, 콩나물, 버섯 같은 채소를 넣으면 나트륨을 희석시키고 영양이 보완됩니다. 또 두부나 계란을 넣으면 단백질이 추가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라면이 단순한 자극적인 음식에서 조금은 균형 잡힌 음식으로 바뀝니다. 부산 남구에 사는 70세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라면만 끓여 먹고 속이 더부룩했는데 지금은 두부랑 채소 넣어 먹으니까 오히려 밥 한 끼 먹은 것처럼 속이 편해요. 네 번째 팁은 섭취 빈도 줄이기입니다. 라면은 매일 먹으면 독이지만 가끔 즐기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줄여도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즉, 라면을 주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74세 이종문 어르신은 매일 밤 라면을 드셨습니다.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 달력을 걸어두고 라면을 먹은 날에만 표시했습니다. 한 달 보니까 내가 20일이나 먹은 거야. 충격이었지. 그 뒤로는 일주일에 2번만 먹기로 정했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소변도 맑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 라면 후 물 섭취하기입니다. 라면을 먹은 뒤 충분한 물을 마셔야 체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69세 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라면 먹고 물을 안 마셨는데 지금은 꼭 2컵 마셔요. 그러고 나면 소변이 맑아지는 게 느껴져요. 여섯 번째 팁은 야식으로 피하기입니다. 밤에 라면을 먹으면 신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신장은 밤에 회복해야 하는데 라면이 들어오면 계속 일하게 되지요. 따라서 라면은 가급적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 임창호 어르신은 야식 라면 때문에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점심에 가끔 먹으니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라면인데 언제 먹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 팁은 라면 대체하기입니다. 라면이 당길 때 미소 된장국이나 채소국으로 대신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물론 똑같은 맛은 아니지만 입은 금방 적응합니다. 라면은 특별한 날, 작은 즐거움으로 남겨두는 게 현명합니다. 라면은 독도 될 수 있고 즐거움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스프를 줄이고 국물을 남기고 채소와 단백질을 넣고 물을 마시고 빈도를 줄이고 야식을 피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신장은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혹시 오늘 라면을 드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한 가지 팁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소변이 노랗고 거품이 낀다면 그 작은 신호 뒤에는 우리가 너무도 친근하게 먹어온 라면이 있었습니다. 라면은 우리에게 즐거움이자 추억의 음식이지만 동시에 신장을 지치게 하는 복병이기도 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거품 낀 소변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던 순간, 윤종태 어르신이 라면과 김치를 즐기다 신장이 무너졌던 경험, 그리고 오현수 어르신이 라면을 채소와 함께 먹으며 몸을 회복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라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라면을 대하는 습관이 문제라는 것. 라면과 김치, 가공육, 탄산음료 같은 조합은 신장을 공격하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대로 채소, 단백질, 물은 신장을 지켜주는 최고의 궁합이었습니다. 국물을 남기고 스프를 줄이고 먹는 시간을 바꾸고 빈도를 줄이는 작은 습관들.
그 실천이 쌓이면 신장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한두 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작은 습관이 결국 큰 병을 만들어 냅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버티다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때입니다. 오늘 저녁 라면을 끓이실 계획이 있다면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프를 절반만 넣고 국물은 남기고 채소를 듬뿍 넣고 물을 마시는 것. 이 간단한 변화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소변은 우리 몸의 거울입니다. 소변의 색과 거품을 무심히 넘기지 말고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곧 내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SOS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뜨끔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낸 신호에 귀를 기울였다는 증거입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답할 차례입니다. 라면을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먹을 것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관리하며 즐길 것인지 선택은 늘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지켜내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